네,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공유, 아직은 안 돼 공유, 있어서 혹시 그 네네네네. 슬라이드 한 번 더 없애고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네, 됐어요. 되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천안 열린사랑의 원장의 김경수입니다. 네, 매달 이렇게 저한테 강의를 이제 맡겨주셔서 오늘도 유익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당 영양소라는 것이 이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인으로서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는 이제 글리코 영양소 또는 당 영양소라고 하고요. 이 당 영양소는 당생물학이라는 과학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5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있죠. 근데 탄수화물에 이제 속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생물학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이제 탄수화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이제 세포입니다. 자,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사슬이라는 것들로 덮여져 있는데 이 당사슬이 바로 단당류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당류라는 것은 옆에 보듯이 퓨코즈, 갈락토스, 에노아시드 글루코자민, 만노즈, 씨알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단당류입니다. 어, 이제 제가 공부한 것은 이제 글라이코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이제 당생물학을 이제 공부를 쭉 해왔는데요. 캐롤린 버터즈 교수의 어떤 그 강의를 이제 많이 듣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전 회장이신 어용 원장님으로부터 이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전수를 이제 받았습니다. 캐롤린 버터즈 교수는 2022년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습니다. 당생물하고 학자가 이제 클릭 화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클릭 화학은 이렇게 아자이드와 알킨이 딱 접촉하는 어, 그 학문을 클릭 화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당생물학에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사슬이 있는 것을 클릭 화학을 통해서 당사슬의 존재를 이제 밝혀내는 그런 공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 세포 속에 이렇게 딱 있어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을 클릭 화학을 통해서 이렇게 클릭 알킨에다가 이제 형광 물질을 딱 부착해가지고 세포 표면에 암세포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공로를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표적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공로를 세운 것을 인정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세포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것에 이제 기여를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우리 인체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세포가 바로 당사슬이라는 것으로 이제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표준의학을 하는 의사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저와 같이 이제 통합의학 또는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면서 이제 통합의학이라는 학문에 이제 발을 들여놨고요. 지금까지 이 통합 의료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십수년간 이 통합 의료를 하면서 환자들이 내원하는 걸 보면서 '아,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80대 환자분이신데 아드님이 삼성의료원의 의대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매년 삼성의료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정말 정밀하게 검사를 하시고 각종 질병을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 혈압약, 당뇨에 대한 인슐린, 또 유방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를 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따님하고 같이. 이제는 그렇게 종합 검진을 통해서 샅샅이 몸을 다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를 받으셨지만 본인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계속 있으셔서 결국은 이제 저와 같은 통합 기능의학, 이런 의학을 하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상담을 쭉 하셨고, 그런 분들의 이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80대, 그다음에 70대, 어느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질병을 인제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저를 찾아오세요. 60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은 점점 늘어나고 질병이 해결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하고 몸은 계속 고통스러운 그런 환자분들이 인제 새로운 이제 대안을 이제 찾고,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제 표준의학과 통합의학, 이 어떤 철학과 원리와 어떤 치료의 툴이 많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표준의학을 완전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준의학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보완적인 의료로서 보완 통합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이제 통합의학인데, 바로 핵심은 이제 영양 불균형, 염증, 독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다음에 소화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거기서 저는 당생물학이 가장 기능의학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학문으로,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당사슬로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슬은 98년도 아나토미 캐나다는 그런 의학 잡지에서 "생명의 달콤한 언어다." 이렇게 인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은 우리가 인제 상징적으로 8 가지의 단당류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포유류에서는 13 가지, 또는 어떤 생화학 교과서에서는 17 가지의 당당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징적으로 8 가지 단당류를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 8 가지 단당류는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즈, 퓨코즈, 자일로즈, 에너실 유라민산, 에너실 글루코자민, 이렇게 인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 하는 일을 보면 제일 먼저는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들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흡수하고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독소 같은 것들을 먼저 구별하는 거죠.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감별해서 아군이면 수용하고 적군이면 퇴치해내는 그런 면역작용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당사슬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요, 빼곡하게 이 당사슬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대략 10만 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인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3-4만 개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그런 만성 질환들의 원인과 인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 분들은 이 당사슬이 변형이 되어 있거나 암 환자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변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000개 이하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각종 난치 질환으로 만성 질환의 원인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96년도 생화 교과서에 처음 이제 로버트 머레이 교수님이 이 단당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200여 개 단당류가 있는데 우리 인체에는 8가지의 단당류가 당단백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 당사슬로 덮이는 과정을 당화라고 하고요. 그것을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화는요. 단백질과 붙어서 단백, 지질과 붙어서 지질, 그다음에 다당체라고 해서 이제 단백 다당체 이렇게 가장 크게 3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화가 되는 과정을 당단백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DNA에서 유전자 정보가 RNA로 복사가 되고 RNA에서 리보솜에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이 리보솜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포체에서 당사슬이 이제 부착이 돼요. 이거는 이제 원시 당사슬이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지체에 들어가서는요. 그런 각종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이제 당사슬이 이렇게 이제 트리밍이라 해서 이제 잘 조정이 되는 거죠. 본래에 갖고 있는 그 목적과 용도에 맞는 당사슬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역할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당화된 당단백이 이렇게 지금은 세포막을 딱 형성하고 있죠. 근데 뭐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호르몬 또는 어떤 응고인자 또는 효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효소 작용에 의해서 건강하고 좋은 당화를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효소 작용이 아닌 비효소적 당화가 바로 글리케이션인데 이것도 우리말로 당화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나쁜 당화예요. 효소 작용에 의한 당화가 아니고 비효소적 당화로서 최종적으로는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AGES라는 것을 생성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노화, 당뇨 합병, 치매, 암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돼요. 이 당화는요. 보통 포도당, 과당 같은 정제된 단순당, 대표적인 게 포도당과 과당이에요. 이것만을 이제 섭취했을 경우에 이렇게 글리케이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실레이션이라고 하는 효소 작용에 의한 좋은 당화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인데 우리 몸에 필수인 영양소 8가지 당 영양소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국립과학원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건강에 있어서 당사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는 죽는다. 그리고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 대부분이 당사슬과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암의 이제 특징은 이 당사슬이 변형이 되어 있거나 이것에 의해서 이제 어떤 전이 같은 것들이 이제 관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단백질을 치료할 때에는 당화가 적절히 되어야지만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에리스로포이에틴 같은 것들이 단백의 형태로 당화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몸에서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이제 그 작용하는 효능이라던가 그 작용하는 기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을 할 때 이 백신 같은 것들은 거의 이제 당사슬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과학은 당과학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제럴드 하트라는 이제 의학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질환이 인간이 앓고 있는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면역 조절, 암의 진행, 암의 초기 발견, 우리가 이제 암을 이제 진단할 때 쓰는 튜머 마커가 있죠. CEA, 알파 피토폼 체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당화가 잘못된 당사슬을 기초로 해서 그 바이오 마커, 튜머 마커로 우리가 진단하는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인제 백신, 그다음에 만성 질환인 인제 당뇨, 그다음에 뭐 치매 이런 것들, 약물의 생물 활성 약동학,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인제 유전 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제 당사슬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인제 더 설명을 인제 드리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인 개요이죠. 어 건강한 세포라면은 아까 10만 개가 덮여져 있다고 빼곡하게 이 당사슬이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3-4만 개밖에 인제 형성돼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사슬이 인제 손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해도 손상이 되고요. 커피, 술, 담배, 그다음에 노화에 의해서도 우리가 노화가 되면 이빨 빠지듯이 머리카락도 빠지죠. 탈모가 되듯이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죠. 그다음에 탈수, 그다음에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 아까 포도당과 과당 같은 음식만을 그렇게 단순당을 인제 정제된 단순당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에도 바로 이렇게 손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추위에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항암제를 복용했을 때, 항암제뿐 아니라 각종 항생제, 진통제 이런 것들도 바로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을 이렇게 이제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8 시간 만에 이렇게 이제 파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제 당 영양소를 이제 공급하게 되면은 이게 인제 8 시간 만에 다시 이제 복구가 인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 영양소를 이제 섭취하게 될 때는 최소한도 어 24 시간을 이제 8 시간은 이제 3 으로 나눴을 때 하루 3번 정도로 나눠서 복용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사슬이 이렇게 이제 빼곡하게 붙어 있으면요. 면역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튼튼한 방어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가 잘 감염이 되지 않는데,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이제 치명적인 질환으로 가시는 분들 또는 사망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 당사슬이 많이 손상되신 분들,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고령이거나 영양 결핍 등에 의해서 이렇게 당사슬이 손상이 되신 분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치명적인 그런 상태 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제 상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당화는요. 세포의 얼굴이거든요. 바로 이거를 이제 슈가 프린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뇌, 신장, 간장, 폐, 비장, 흉선 이런 모든 것들이 당사슬의 형태가 다 장기별로 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포의 얼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의 가장 핵심 개념이요. 자기냐 비자기냐 이거거든요. 이게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 이거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인제 단백이에요. 단백질에 당사슬이 붙어서 끝에 당사슬이 이제 온전한 당사슬이 붙게 되면 이것은 끝에 인제 씨알산이 이렇게 붙게 되고요.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아까 인제 스트레스나 심한 운동이나 뭐 노화나 뭐 커피, 담배, 술, 영양 결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씨알산이 인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은요. 간에 있는 이 무씨알산 당단백 수용체라는 것에 딱 포착이 되어서 그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라이조솜에서 인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당 단백의 당사슬의 결함이 바로 인제 이것이 인제 자가 면역 질환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원리이죠. 자가 면역 질환은 뭐죠? 뇌 세포를 내가 공격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노화 과정에 의해서 계속 우리 몸이 인제 세포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몸의 사이클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지만 어떤 영양 결핍에 의해서 이 씨알산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인제 혈소판 감소증의 인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인제 뒤에서 인제 논문으로 무수한 논문들이 이런 원리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현대인들이 정말 종류도 너무나 다양한 그런 질환들이 지금은 뭐 너무나 많은 그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들이 환자들이 인제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자가면역 간염이라든가 혈소판 감소증이라든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자가면역 질환을 설명하는 논문들이 바로 이 당사슬의 결함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들은 다 제가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 논문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요. 인제 각막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각막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서 인제 뮤신이 분비가 되어지고 거기에 면역 글로불린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인제 촉촉한 안구를 이제 형성을 하죠. 근데 당사슬이 이렇게 상실되어져 있는 이런 인제 각막은요. 아주 심한 안구 건조증을 인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당사슬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인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 차 방어막으로서 그래서 인제 뮤신이라는 것이 우리 면역의 가장 1 차적인 방어막 으로서 인제 면역 역할에 중요한 구조물인데 이게 바로 뮤신이 뭐다? 단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4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생식기. 이 4 가지 시스템이 바로 인제 이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하는 뮤신으로 인제 덮어져서 자, 호흡기에 뮤신이 촉촉하게 덮여져 있을 때 호흡기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뮤신이 없을 때에는요. 바로 박테리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인제 헬리코박터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뮤신이 잘 덮여져 있지 않으면은 바로 헬리코박터가 바로 인제 위염이나 위궤양 나아가서는 인제 위암까지 인제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뮤신이라는 것은 아주 heavily 글라이코실레이티드라고 해서 아주 당사슬이 풍부한 그런 이제 당단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비점막, 이거는 어 여기는 기관지, 이거는 이제 폐포거든요. 바로 이것이 뮤신으로 덮여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호흡기가 건강한 호흡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뮤신은 바로 글라이코프로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당 영양소, 당사슬을 만들어주는 당 영양소, 그다음에 아미노산, 그것을 효소 작용해 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당 영양소는 유산균이 분해를 해 줘야지만 우리가 단당류로 분해가 되고 거기에서 단세지방산이라는 부산물이 생겨요. 당 영양소가 복합 탄수화물로서 들어가서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우리가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유산균을 같이 먹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뮤신은 또 풍부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나는 정수기 물을 뭐 하루에 2 리터 이상 마셔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정수기 물이 아니라 천일염이 포함된 그런 소금물 또는 가장 좋은 것은 각종 전해질이 풍부한 우리 전통 국물을 저희가 국물 요리를 이제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맑은 콩나물 국물이라든가 북엇국, 미역국 이런 국물 따뜻한 국물 요리를 이제 같이 이제 당 영양소와 함께 권장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호흡기는요. 이렇게 인제 풍부한 뮤신이 인제 분비가 되면서 이렇게 방어막이 잘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인제 글라이코프로틴이고요. 여기가 인제 프로테오글리칸이죠. 이거는 당단백이고요. 여기는 이제 단백 다당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어막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요. 코로나가 와도 잘 인제 우리가 공격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위 점막도 이렇게 당사슬이 형성이 되어서 뮤신이 이렇게 인제 덮여져 있는 것은 헬리코박터가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인제 뮤신이 없는 데에서는요. 헬리코박터가 이제 공격을 해서 위 점막에 인제 부착하고 인제 기생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당사슬이 영양소를 인지하고 어 흡수하고 나르는 역할까지 이제 이 당사슬이 인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장 점막은요. 이렇게 당사슬로 잘 덮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인제 어 여러 가지 아까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당사슬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보시면요. 정상적으로는요. 장 점막층이 이렇게 잘 튼튼하게 점막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또 유익한 균들 있죠? 유산균이 풍부해야 되죠. 근데 이 점막층을 계속 파괴시키는 당사슬을 손상시키는 그런 식습관을 갖고 있어요. 술을 먹거나 커피 먹거나 단순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캔디다의 먹이가 되죠. 제장균이 득식을 거리고 캔디다가 득식을 거리게 되면 장내 세균총에 이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장 점막층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독소가 이제 함유가 되어 있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도 독소가 되고 뭐 글루텐도 독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독소가 되죠. 방어가 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IgG4 반응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면역 시스템을 이제 교란시켜서 이것들이 이제 뭐 뇌를 공격하게 되면 뇌질환, 또 피부에 표출되면 여드름, 습진, 건선, 그다음에 갑상선을 치게 되면 갑상선 질환, 그다음에 이제 장 질환도 올 수가 있겠죠. 과민성 질환, 뭐 변비, 설사, 만성 피로, 또는 이제 통증, 그다음에 감기, 음식 알러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건강한 점막이고요. 나는 뭐 이런 이제 잘못된 식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면 벌써 이 건강한 점막과 용종이 나는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 환자들이 꽤 있잖아요. 자, 건강한 점막과 용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벌써 망가진 장누수가 바로 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종이 있다 또는 이제 용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는 나는 이것이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전 단계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용종이 있다 빨리 이제 건강한 점막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제 통합 기능 의학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표준의학에서는 어떻게 하죠? 용종을 절제하는 걸로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더 나아가서 건강한 점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당사슬을 회복시켜주는 글리코 영양소가 이제 핵심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점막층을 우리가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글리코 영양소와 이것의 이제 먹이가 되는 거죠. 유산균의 먹이가 바로 글리코 영양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래서 항상 같이 이제 짝꿍이 되어져서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분해를 시키죠. 그러면 단순당 형태로 이제 돼서 결함이 생겨 있는 곳을 가서 복구를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산물로서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또 유익한 역할을 해요. 장 점막세포의 임파구를 자극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항암, 항염증, 호르몬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인체의 기능의학적인 뿌리는 바로 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면역의 80%가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 갓 시스템이라 해서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거는 뭐냐면 세로토닌 전구물질이 또 장에서 80%가 생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제 이 단세 지방산들이 점막을 강화시켜주고 면역세포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이 면역이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백뇨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신장세포 표면에도 이렇게 당사슬이 빼곡하게 잘 형성이 돼 있을 때는요. 알부민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이 당사슬이라는 방어막이 이제 파괴가 되게 되면요. 이 알부민이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뇨가 이제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단백뇨가 계속 되게 되면 이 당사슬이 복구가 되지 않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것들이 이제 IgA 신증이라던가 이제 그 신증후군 같은 그런 것들 질환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2015년도에 네프롤로지라는 그런 의학 잡지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슬의 결함이 단백뇨의 원인이 되고 이것들은 신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당사슬의 결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방광점막이고요. 방광점막층도 이게 이제 노멀 개그레이어라 해서 이게 이제 글라이코자미노글리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단백 다당체예요. 그래서 건강한 당사슬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당사슬이 손상이 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독소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인제 공격을 하게 돼서 이렇게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게 인제 간질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인제 간질성 방광염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더 심화가 되면 이제 방광암까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혈관이거든요. 이건 혈관 내피에 당사슬이 이렇게 빼곡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오른쪽은요. 혈관 내피에 있는 당사슬을 효소 작용용으로 다 없애 버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자, 이거는 혈액의 흐름이 이제 원활하게 잘 건강한 혈관이 돼요. 근데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요. 여기는 공격을 받게 돼요. 자, 당사슬이 결함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 지금은 고혈압, 이게 인제 고혈압의 동맥 경화와 고혈압의 그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자, 대사 질환의 대표적인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잖아요. 바로 당사슬의 결함이 이 대사 질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이 바로 이렇게 공격받고 이것이 백혈구가 염증을 일으키고 여기에 혈소판이 응집이 되고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서 혈관에 인제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앤드 프로덕트,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당화 산물이 인제 형성이 되면서 이것들이 인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인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필요한가요? 바로 혈관 해독이 필요한 거죠. 혈관을 정상으로 복구해 주는 이 과정에 가장 핵심 물질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뉴런이, 우리가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신경세포도 결국은 당 지질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 지질은 뭐예요? 당 영양소와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하거든요. 리피드와 당이 인제 합쳐져서 당 지질 형태로 신경세포의 구성 물질이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분비 전달에도 이제 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지 글리아 세포 이런 것들도 바로 인제 당 영양소가 인제 핵심 구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단세 지방산이, 아까 당 영양소가 들어가서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들이 인제 점막 세포에서 이제 흡수가 되어져서 이것들은 인제 혈액을 통해서 BBB를 통과해서 이게 인제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 줘요. 그다음에 그 세로토닌이라든가 가바라든가 이런 이제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서 안정감을 유발시켜 주고요. 지지하는 세포들을 이제 형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장이 건강해져야 된다. 장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당 영양소와 유산균이 이제 필수 영양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인제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인제 파킨슨 질환이잖아요. 파킨슨 질환의 그 병리학적 소견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고글루닉 당화가 인제 우리 신경세포에서 인제 필수적인데 그 당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인산화가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아신류클린이라는 이상 단백질이 침착이 많이 되면서 그것들이 인제 파킨슨의 병리학적인 그런 상태를 이제 촉진시킨다라는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인산화 대신에 당화가 더 많이 되어 있을수록 이상 단백질의 축적이 인제 줄어들고 파킨슨의 병리학적 소견이 인제 줄어든다라는 거를 이제 쥐 실험을 통해서 인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인제 이렇게 통합의학을 하는 임상에서는 파킨슨 질환 이런 환자들도 인제 많이 개선이 되는, 또는 그런 이제 임상 결과들을 저희가 인제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정상적인 인제 백혈구 세포이고요. 여기는 인제 이런 당사슬이 변형이 된 세포인데요. 이것이 인제 암세포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했을 때는요. 그냥 뭐 유방암이야. 그럼 유방암을 절제를 하는 걸로 그치죠. 위암이야. 그러면 위를 절제하는 것으로 그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되면서 어 암 환자들은 저희는 인제 국소 질환으로 보질 않고요. 면역이 떨어져서 오는 질환, 저면역 질환, 전신 질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소 질환에 멈추지 않아요. 거기다가 항암 방사선까지 하게 되면요. 면역은 더, 세포는 더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장세포라든가 세포는 더 파괴가 되어져서 뭐 건강했던 사람이 조기 암을 이제 발견하고, 또는 뭐 인제 수술 후에 인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몸이 급격히 더 나빠지는 그런 사례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당사슬이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인제 그 세포에서 당사질은 세포들끼리 강하게 이렇게 엉켜서 장기를 건강한 장기를 형성하게 해 주는데 당사질이 변형이 되게 되면 이것은 거기에 인제 부착하지 거기에서 인제 어 장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다른 인제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풍부하게 당 영양소를 이제 섭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제 시트러스 펙틴 같은 것들이 인제 당 영양소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티 인제 칼시노젠이 되 되는 거죠. 이거를 부착을 이제 막아주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인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당 영양소 자체가 자연살상 세포를 활성화시켜 준다라는 논문도 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인제 저희가 암 환자들한테 당 영양소를 이제 집중적으로 복용을 시켜 주게 되면 NK 세포 같은 활성도 검사를 해 보면 뭐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인제 뭐 10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2000 이상으로 인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튜머 마커인 뭐 CEA나 그런 이제 튜머 마커들이 인제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 효과 이렇게 인제 설명하는 과학적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임신 지금 이제 난임, 불임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임신에 있어서도 그 당사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정자에 있는 당사슬과 난자에 있는 당사슬이 서로 합쳐졌을 때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이 당화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난임이라든가 불임이 인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제 난임이나 불임 환자들에게 인제 글리코 영양소를 포함한 해독 치료만 해도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임상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인제 면역 글로불린 G에 인제 여기에 인제 이게 인제 단백질이고요. 여기에 보여져 있는 것이 인제 당사슬이에요. 당사슬이 인제 씨알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퓨코즈가 있고 이게 가장 건강한 당사슬이에요. 이것들은 항염증 기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인제 하나씩 떨어져 나가잖아요. 씨알산, 퓨코즈 떨어져 나가고 갈락토스 떨어져 나가고 이 G0는 갈락토스가 하나도 없는 인제 면역 글로불린을 인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염증이 잘 유발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들이 바로 이제 루마티스 질환의 발병 원인과 인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존 엑스포드 박사님이 인제 논문에서 발췌한 이제 자료입니다. 자 이것은 건강한 연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골은요 이게 인제 콜라겐이고요. 이 솔가지 같은 것은 단백이에요. 그래서 당 영양소와 단백질 여기에 인제 칼슘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네랄들이 침착이 되어서 건강한 연골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혈액 순환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당 영양소 섭취가 잘 안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인제 나쁜 조건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바로 뭐가 인제 소실이 되죠? 당사슬이 인제 소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인제 연골이 인제 말랑말랑 인제 약해지는 연골 우리가 인제 콘드로말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연골 연화증 상태가 되죠. 근데 이게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제 서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이게 염증이 유발되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이것도 다 이제 당 과학에서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제 이 디스크 물이 70% 그다음에 콜라겐 이거는 인제 단백이죠. 그다음에 프로테오글리칸 단백 다당체 이렇게 물과 단백, 단백 다당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건강한 골격과 건강한 어떤 이제 그 우리 근골격계를 유지하려면 바로 인제 풍부한 수분, 아미노산 그다음에 당 영양소가 이제 필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인제 글리코 이런 난치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속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제 글리코 영양소를 포함한 그런 이제 해독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글리코 클린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저희 같은 기능의학, 통합의학, 영양소를 가지고 인제 치료의 근간을 삼고 있는 의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자 먹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인데 무슨 영양 불균형이야? 인제 그런 분들이 당뇨, 고혈압 이렇게 약 먹고 있고 비만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우리
저와 같은 기능의학을 하는 통합 기능의학을 하는 닥터들이 지금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냐. 지금 현실이 환경은 오염되어 있고 그런 산업농약에 의해서 우리가 먹거리는 모양새는 아주 뭐 반짝반짝 빛나고 모양새는 좋지만 빛깔 좋은 인제 거기에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너무나 인제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인제 결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비타민, 미네랄도 인제 부족한 형태고 대표적으로 당 영양소가 결핍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통해서는 포도당과 과당 이렇게만 섭취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 필수인 영양소 단 하나라도 소실이 되게 되면 그건 치명적인 질환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우리 인제 만노즈, 퓨코즈, 자일로즈, 글루코자민, 갈락토자민, 뉴라민산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지금 먹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를 최대한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인제 안내를 해 드리죠. 버섯류나 검류나 수액류, 통곡류, 과일과 야채 껍질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인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제 건강보조식품으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신 분들은 먹거리만으로 그게 충족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보조 기능식품으로 인제 만들어진 필수 영양소인 글리코 영양소를 이제 저희가 인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환자들이 인제 20 대 30대 환자들이 오면 이제 식생활 개선으로도 이제 충분히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려요. 근데 인제 뭐 40 대, 50 대, 60 대에서 인제 질병이 점점 이제 좀 더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일수록 먹거리만 가지고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인제 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제 형태로 나와 있는 그리고 그 영양소를 이제 치료의 하나의 인제 툴로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이제 저희는 금기시키고 있죠. 포도당, 과당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나쁜 당화의 주범이고 어 노화와 당뇨와 어떤 치매와 암의 근본. 그래서 지금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달게 먹고 있다. 단순당,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과다 섭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영양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가 바로 이런 이제 글리코 영양소가 이런 식단을 통해서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연의 음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소수밖에는 섭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런 키틴이라든가 뭐 링자이에잇, 뭐 아셀만난, 뭐 렌티나 이런 것들은 인제 두세 가지 세 가지의 그런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를 인제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글리코 영양소 암브로토스라고 하는 이 약품에는 8 가지의 단당류들이 다 함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96 년도부터 이런 의학적인 그런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제 8 가지 단당류의 복합물을 잘 형성해 놓은 것이 바로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이런 인제 보조제로서 저희가 인제 저는 치료의 툴로서 인제 이거를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핵심은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환들이 이렇게 당화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 이것들은 인제 각종 논문들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면 논문으로 다 설명이 다 가능해요. 당화의 결함과 다 관련돼서 설명하는 논문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런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왜 그러면 프로시딩 지 같은 그런 임상 결과지들 이후로 왜 논문이 없느냐. 자 프로시딩 지는 레지 막데니얼 박사님이 정말 의욕적으로 이 글리코 영양소를 가지고 임상 결과들을 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건강보조 식품이기 때문에 이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요. 질병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료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질병 치유제로서 우리가 이것을 약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질병을 치유하는 데 보조제로서 어떤 질병을 개선시키는 도움을 역할 주는 보조제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것은 치유제다, 약이다라고 설명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것은요.
환자들을 대상으로 논문이 나오질 않아요. 15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엠브로투스 파우더를 섭취했을 때 자 뇌 기능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기억력, 인지력, 시각적 구분력, 집중력, 머리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이 이제 좋아지고 차분해지고 이런 것들이 인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논문으로 가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임상 결과 논문이 없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이 아니에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질병을 치료했다는 논문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대 허위 광고에 속해요. 저도 이것은 치료제로 설명하지 않아요. 절대로. 보조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의료 철학과 패러다임의 차이예요. 표준의학은 분절돼 있고요. 각과가 어떤 증상에 대한 대증적인 요법에 대한 약물과 수술법이 인제 그것만 치료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점점 거기에 한계를 느끼는 저와 같은 의사들 또는 저를 찾아오는 그런 표준의학적인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더 이상 나는 건강해지지 못하고 계속 몸은 나빠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저 같은 통합의학,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를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의료인과 환자들, 소비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어 뭐 한 해 한 해 어떤 시대적 변화를 저희는 느껴요. 정말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구나.' 많은 소비자들이 저와 같은 의사를 이제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표준의학은 약물과 수술이 치료법이 주고요. 통합의학은 영양 불균형을 맞춰 주고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해 주는 것이 인제 주 치료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치료의 보조제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글루코겐스는 약이 아니므로 질병을 치료제로 소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 주지는 치료로서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인제 혈소판 감소증 환자 이런 논문도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논문 치면 다 나와 있어요. ITP가 디시알리레이션 혈소판의 끝자락에 있는 씨알산의 결함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는 것이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를 이제 투여했을 때 혈소판 감소증이 이제 개선되는 사례들을 저는 임상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통계가 없어요? 저는 대학병원이 아니고 혈소판 감소증 환자만 보는 병원도 아니잖아요. 혈소판 감소증 환자도 오고 자가 면역 간염 환자도 오고 당뇨 환자도 오고 뭐 다양한 환자들 치매 환자도 오고 뭐 파킨슨 환자도 오고 통계를 낼 수가 없죠.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150명 이상의 뭐 건수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계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인제 MD 저널 의사들이 보는 이제 건강 탑재 이런 혈소판 감소증을 어떻게 하면 당 영양소가 치유의 하나의 보조제로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임상 결과를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제 그런 원리들을 자신 있게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